유통, 거침없이 흘러 통하다를 유통이라 하네요. 보부상 인형이 있습니다. 유통은 생산지에서 생산한 물건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생산지를 출발한 물건은 소비자에게 직접 오기도 하고 시장이나 통신을 거쳐 소비자에게 오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시장이나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유통의 의미는 유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다. 각 지역은 자원, 기후, 교통, 노동력, 기술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물건도 각기 다르다. 따라서 필요한 물건을 갖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야 한다. 이 과정을 유통이라고 한다. 한편 유통은 생산 활동의 일부로 운반비, 보관비 등의 지급을 통해 물건의 가격이 매겨지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람을 연결하고 유통문화 체험관의 구성, 나라를 연결하고 동서양을 잇고 세상을 연결한다. 팔도 장시 지도가 있네요. 저 위에서 만상, 그 다음에 유상, 송상, 경강상인, 시정상인, 내상, 조선시대 주요 상인들과 취급품, 전국의 주요 장시는 박천 진도장, 황주 읍내장, 강주 송파장, 안성 읍내장, 남원 읍내장, 전주 읍내장. 시준상인은 국가로부터 정치인가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물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한다.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통은 조선을 하나로 잇고 있다. 과거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산되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 생산지에 직접 가야 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통의 과정이 승인하며 이러한 불편은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행상과 유기전을 주축으로 하는 상설시장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유통은 조선시대는 한양 중심부에 유기전을 주축으로 하는 시전, 즉 상설시장이 있었다. 한양 근교의 수원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쓰는 장이었고 한양의 길목인 경기도 강주의 송파장은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교역량이 많아져 거의 성스라든 장이었다. 조선 14대 왕인 선조 이후에는 개성, 평양, 수원 등의 도시에 상설정통인 시전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첩첩산중의 땅에서 누가 내륙까지 소금을 가져다 주었을까? 농기구와 밥 지을 그릇, 옷 지을 저는 누구를 통해 얻었을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람을 모았던 의장은 어떻게 또 어따고 그 시장은 사람이었다. 보부상의 어깨에 물건을 실었고 사람의 두 다리가 교통수단이었다. 보부상들이 메고 지는 붓짐과 지게에는 전국의 특산물이 가득했다. 보부상의 등장으로 조선의 유통이 시작되었다. 교육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서로 바꾸는 것이다. 나라마다 생산되는 물건이 남아들고 필요한 물건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나라와의 교육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게 되었다. 한편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물물교환이 주를 이루었다. 동서양을 잇는 길, 동양과 서양 간의 교역로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길은 비단길 실크로드였다. 이 길은 한나라 때 처음 개척된 동서무역로로 아시아와 중국 지중해를 연결했다. 이 길을 통해 서역의 옥, 침물, 말, 유리 만드는 법, 불교, 간다라 미술 등이 중국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에서는 비단, 도자기, 재짓을 낮춘다는 등을 수출했다. 동서양을 잇는 길 실크로드를 걷다. 실크로드는 중국과 서역을 잇던 동서양이 만나는 길이었다. 중국 상인들은 이 길을 통해 비단, 도자기 등을 수레에 싣고 낙타로 하여금 이를 끌게 했다. 비단길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사막을 거치고 오아시스를 만나는 도전의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진귀한 것들이 가득했던 카슈가르가 있었다. 중국 시안의 시작에서 고비사마 지나서 두낭, 타클라마칸 사막, 카슈가르, 파미르공원, 이란공원, 테헤란, 바그다드, 팔미라, 이집트, 앙카라, 덕선 장터 가는 길.
장시가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는 장시를 따라 길을 나서는 보부상이 등장했다. 이는 선순환인데요. 장시를 더욱 발달시켰으며 점차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보부상의 등장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은 생산지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부상과 물산의 이동, 장시가 발달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보부상들의 활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보부상은 각 지역의 상업 중심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전국 어디든 장시가 열리는 고을을 지나 이동하며 물품을 팔았다. 이들에 의해 구립되었던 농촌의 장시는 하나의 통만으로 연결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성벽 앞 충북 상인을 만나다. 오늘은 가시가루로 떠나는 날, 저와 함께 떠나는 상인들이 성벽 앞에 잔뜩 모여 있네요. 성공적인 무역을 위해서는 거친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낙타가 필요합니다. 낙타의 고급스러운 비단과 영롱한 빛을 낸 도자기, 각종 향신료와 종이를 실어요. 이것들은 서양의 진귀한 물건들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위해서는 시안에서 분당을 거쳐 투르판 그리고 카슈가를 가져가는 기로를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끈기와 용기가 필요한 길입니다. 자, 이제 이주에 있던 카슈가루를 한 개 떠나볼까요? 실크로드의 기억을 오롯이 담고 있는 출발지 시안, 중국 옛도읍인 시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여행하는 대상들의 출발지이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로서 황허강과 웨이수이강 유역에 비옥한 땅에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성벽, 성문탑, 중탑들이 남아있다. 그중 성벽은 높이가 5m이고 길이는 동서 9.7km, 남북 8.6km에 달하며 거대한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요. 성벽 안에 입장하면 낙타가 나타납니다. 계획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모아 낙타의 등에 얹어주세요. 몸을 좌우로 이동하여 물건을 획득한 뒤 전설 시장에서 판매를 해보아요. 낙타에 등에 얹어주세요. 여기 있어. 분황, 비단길의 관문이자 사막의 시작. 당허강 하류의 사막에 발달한 도시로서 서해과 중국을 오가는 관문이다. 비단길을 오가던 대상들에게 분황은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던 마지막 오아시스 도시이자 만리장성이 끝난 중요한 무역장소였다. 중국 서쪽에 자리한 도시로 서해과 이쪽으로 여러 종족이 어울려 살며 국제도시가 되었다. 타클라마칸,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사막.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구름 위에 등에 가득 짐을 실은 낙타들과 대상들의 위에 걸어간다. 타클라마칸은 비단길에 있는 대표 사막으로 넓고 위험해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떤 곳은 여름철 한낮에 지표면 온도가 75도씨까지 올라가니 살아나기 힘든 곳일 것이다. 사막의 위험성은 도해에만 있지 않다. 근처 텐산산맥에 인호가 내리거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길이 없어져 여행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사막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사막의 밥은 몹시 춥지요. 부싯돌로 부시를 만들어 양고기 죽을 끓여보아요. 투르판,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국가 투르판은 최고 47.8도씨까지 올라가는 중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로 불의 땅이라 불렸다. 그러나 투르판 사람들은 땅 밑으로 굴을 파서 땅굴을 흘러드는 텐산산맥의 눈 녹은 물을 이용했다. 특히 투르판의 포도는 달고 맛있기로 유명했는데 진흙벽돌로 지은 구멍이 숭숭 뚫린 건조장에서 포도를 말리는 시장이 내립니다. 투르판.
금은 물의 바람이란 뜻의 카라불란이 불어오고 있어 서로 돌고 아시스를 찾아 탈출했어요. 카슈가르는 중국의 서쪽 국경에 인접한 동서교역의 중심지 전설의 시작. 오아시스 남도를 지나온 대성 승려 여행객과 오아시스 북도를 넘은 사람이 만나고 합류하며 교차하는 곳이다. 위험하고도 기나긴 여행에 지친 여행자들은 카슈가르에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물품을 보충했다. 카슈가르의 일요일장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어, 종교, 전통들이 뒤섞여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낸다. 실크로의 출발지 시안에서 획득한 물건을 상인에게 판매하여 최고의 보상이 되고 하여 게임 시작. 다양한 비단길 세계 각국은 부족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 교역을 이어왔다. 나라서 중국과 서해를 잇던 비단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된다. 유통은 사람과 사람하고 나라와 나라를 잇는다. 이를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망이 발달했다. 온라인 유통망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유통 시스템의 변천사. 유통은 올해 옛날부터 여분의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시작되었다. 점차 생산량이 높아지고 생산물의 상품화가 촉진되면서 마침내 시장 판매가 시작되었다. 시대가 흐를수록 상품은 점차 다양해지고 고급스러워졌으며 개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더욱더 많은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유통 시스템은 1980년 이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로 개방되었다. 이때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속속 등장했고 상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대형 할인점이 등장해 유통업계를 이끌어갔고 편의점이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오프라인에서만 유통되던 물건들이 온라인으로 거저하게 옮겼다는 것이다. 유통, 지게, 수레, 자동차, 드론, 시장, 대형 할인 매장, 온라인 마켓, 사찰, 우편, 전화, 무선 시스템, 상품, 보장, 물류센터, 서비스, 초연결 세상의 도래. 사람의 일상에 정보 기술을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센서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며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점점 더 두터워졌다. 초연결 사회는 이러한 IT를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간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됨으로써 진화된 네트워크 구축하여 새로운 가치와 힘을 전수하게 한다. 인공지능